안녕하세요. 박정수의 미술만평 11번째인가요? 오늘은 이 그림 거래와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없죠. 그런 얘기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그림에 투자하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갤레스턴에서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안 사서 말을 하지 마세요. 사가지고 성공하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미술시장이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늪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회를 알고 미술을 알고 조건을 알고 경제를 알 때쯤 되면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곳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 박수근 이중섭 그림이 그 당시 돈으로 650원 정도였나요? 지금은 박수근 그림이 이 45억을 하고 있죠. 수백만 배, 아니 많이 올랐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한 달 월급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왕왕 나옵니다. 누구 그림을 샀더니 몇만 배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죠. 당대 유명했던 화가들의 이야기고, 그 유명한 화가들을 싼 가격에 샀을 때 비싸지더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미술품,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젊은 사업가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선친께서 수집했던 그림을 매각하고 싶다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한 12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작품 중에서 현재 인사동이나 미술시장 거래가 되는 곳에서 샀을 때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른 그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작품들 몇몇을 보면요, 화가 이름을 대면 익히 알 수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유명해서 줄 서서 샀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정말로 유명한 그림이어서 기다리다 겨우겨우 샀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현재 제작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오늘 이 시간에 그때 그렇게 유명했던 그림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까요? 화가는 죽어야 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평범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근데 현실은요, 타계한 그때부터 그 화가의 작품은 유족에 버릴 수 없는 유품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유명하지 않으면요, 죽어서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미술계는요, 화가가 죽어서 그림만 남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카소는 스스로를 이 폴 세잔을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스를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의 조력자이며 스승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었죠. 데이비드 호크니 역시 17세기 프랑스 화가 클로드 로랭에게서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공은 밀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모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화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식을 해냈다는 표현 방식에 대한 배움입니다. 이것을 오마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대학 때부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모양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독창적 양식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하향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사상과 철학이 매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화랑이나 갤러리스트나 예술가님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림만 남아있는 시대를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술가 스스로가 우리 시대에 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마케팅해야 됩니다. 이 작품 마음에 드는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누구 작품이 어떤 것이죠? 라고 하는 구매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의 브랜드는 작품 모양이나 색깔이 아니라 그 작품을 제작한 화가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말했습니다. 예술 작품이 긴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길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벽지 색깔에 맞는 그림, 소파 색깔에 맞는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형의 철학들, 사상들,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술가에 투자하십시오. 그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미래를 살찌우는 길입니다. 예술가가 살아야 합니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좋아합니다. 구독 숫자는요, 유튜버의 생각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